이제 차의 전파. 그러면은 중국에는 이 차에 대해서 뭐라고 돼 있냐? 이 유명한 책입니다. 다경이라는 책인데. 여긴 차의 역사에 대한 책입니다. 유구라는 분이. 뭐라고 쓰냐면 사망 때 특히 그 중에서 염제신농 씨가 이때부터 차를 마셨다 하는 거예요. 이게 누굽니까? 동이족이죠. 그리고 산동 지역에 있으니까 동이족이 처음으로 차를 시작했다라는 게 정확하게 밝혀진 거예요. 그 외에 이제 유명한 차가 나오는 유명한 지역을 이분이 이제 써놨어요. 회남, 절서, 절동, 산남, 검남. 그리고 뭐 생산지 저 품종으로 상, 하, 뭐 이렇게 했고 4등급으로 이렇게 쭉 해서 그런 책이 이제 다경이라는 뭐 유명한 뭐 거의 차에 대해서는 경전이죠. 예. 이런 것들이 있고 우리는 초이선사가 유명하지 않습니까? 예. 우리나라에서는. 자, 근데 이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볼 때 이 분포지를 쭉 분석해 보니까 이 산동, 절강, 강서 이 지역은 동이족이 있었대요. 근데 동이족 중에 치우 천왕이 돌아가시고 그 황제족이 밀고 들어오면서 이렇게 밀려 내려가요. 그걸 뭐라 하면 묘족이라고 합니다. 이들은 이제 호북성, 호남성, 사천성, 운남성 쪽으로 밀려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쭉 퍼지는 거죠. 그래서 차도 같이 이렇게 퍼져나가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지금의 우리 먹는 차, 그 차가 언제 들어왔냐? 통일신라 시대에, 그러니까 흥덕왕 828년에 김대렴이라는 분이 당나라에 가서 차의 종자를 가서 지리산에 심었다. 그래서 지금의 이제 차 이렇게 뭐 다도도 하고 뭐 그게 이제 이때부터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사찰에 쭉 퍼지면서 이제 양반들이나 마셨던 게 이제 지금 우리도 마시는 거죠. 근데 이능화 이 유명한 분이죠. 뭐 친일도 했지만은 조선사 편제. 이분이 제일 유명한 게 조선 불교 통사, 뭐 도교에 대해서 쓰고 그랬는데 여기에 뭐라고 돼 있냐면 김해에 백월산이라는 곳에 차가 있는데 그 차는 중로차라고 부른다. 근데 이거는 어디서 시작이 됐냐? 가야 김수로 왕의 부인인 허황목이 인도에서 가져온 차씨다. 지금도 이게 남아 있어요. 이 차나무를 뭐라고 하냐? 장군차라고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장군수, 그 차 나무가 있어요. 그걸 장군수라고 부릅니다. 근데 지금 인도는 유명하죠. 그 아삼 지방하고 다즐링 세계적인 차 생산림이 실론도 그렇고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저희들이 이렇게 쭉 찾은 것이 그렇게 틀리지 않다라는 걸 금방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의학의 전파입니다. 한의학 그러면 중국입니다. 뭐 우리 팀들도 급체를 해갖고 우리가 이제 그 만리장성 밑에 거기 가서 이제 그 우리가 관광지지 않습니까? 약도 사고 그랬는데 거기 가서 살았어요. 침으로. 뭐 그 마취를 안 하고 침으로 이렇게 마취도 하고 정말 기가 막히더라고요. 근데 이러한 의술이 언제부터 중국에서 시작됐느냐? 사기라든가 보사기에는 뭐라 하냐? 염제신농 씨가 붉은 회초리, 이렇게 회초리로 풀과 나무를 헤쳐 댕기면서 100가지의 풀을 맛을 봐서 약을 찾아냈대, 약. 의학이 시작된 거죠. 포박자에는 뭐라 했냐면 옛날에 황제가 있었는데 동쪽에 청구라는 곳에 이르러서 풍산에서 자부선인한테 사망내문을 받아왔다. 근데 이분이 받았던 이것이 지금 한의학의 전수가 되고 있어요. 그게 뭐냐? 황제 내경이에요. 내경이 있으면 외경도 있겠죠. 근데 내경만 전수되는데 이거는 뭐 거의 한의학에선 성경과 같습니다. 의서. 대단한 의서입니다. 근데 이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황제가 가서 그 자부선인을 맞았던 청구가 어디 있냐? 청구군 조양의 북쪽에 있다. 그러니까 요동 쪽에 있었다는 거죠. 예. 그게 이제 우리로 얘기하면 홍산 지역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의술 그러면은 침하고 뜸입니다. 침하고 뜸. 근데 침이 언제 시작되냐? 여기 황제 내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동쪽 지역은 천지가 시작된 곳으로 생선과 소금이 생산되며 바다를 끼고 있다. 맞죠?
그 다음에 그곳 사람들은 물고기를 주로 먹고 짠 것을 좋아하는데, 우리 좋아하죠. 모두 그곳에 사는 것을 편안히 여겨 그곳에 나는 음식을 즐긴다. 물고기를 많이 먹은 사람으로 하여금 중초에 열이 쌓인, 열사가 쌓이도록 하고 소금은 혀를 손상한. 그러므로 이곳 사람들은 모두 피부가 검고 주리가 성글며 그들에게서 발병하는 범은 주로 웅양, 이게 종양 비슷한 거죠. 그래서 그것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뭐가? 폄석이라는 걸 사용한다. 이 폄석이 동방에서 전래된 것이다. 그럼 첨석이 뭐냐? 돌이에요, 돌. 돌침. 여기 뭐라고 되냐면 한서 예문지에 안사고라는 사람이 주석을 했는데, 침은 병을 치료하는 것으로 그 돌을 뭐라 그래요? 첨석이라고 부르는데, 지금으로 얘기하면 돌침이다, 돌침. 돌로 만든 침. 근데 여기 뭐라 하면 산해경에는 고시의 산에서 옥이 나오는데 그 아래에 잠석, 석침이, 그러니까 그 돌 자체가 뾰족뾰족한 거예요. 예. 그래서 불여산이라는 산 위에 금과 옥이 나오는데 그 아래에 잠석이 많이 난다. 뾰족뾰족한 돌. 그러니까 이렇게 침으로 쓰기가 좋죠. 예. 이곳에는 어떤 짐승이 있는데 그 짐승이 여우같이 생겼고 꼬리가 9개요.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면 구미호잖아요. 근데 여기에 이제 너무 저기에서 제가 뺐는데 그 산행기는 뭐라 해요? 구미호는 어디서 나오냐? 청구국에 있다 그랬어요. 청구국. 그러니까 모든 것이 딱 가르쳐 주는 게 뭐냐면 요하 문명 쪽을 가르쳐 주고 있는 거죠. 근데 여기 통연지어부에는 뭐라 해요? 폄침은 첨석이라고도 한다. 이 침은 동해 중에 높은 산이 있는데 그 한 산에서 나온다. 그 산에 있는 돌이 있는데 형상이 옥비녀, 여기 이렇게 꽂는 옥비녀 같이 생긴데 스스로 생기길 둥글고 길어서 끝이 빼죽하다. 그러니까 침으로 사용할 수 있죠. 그래서 가히 침이 되어 병을 치료할 수 있기 때문에 사기를 없애고 낫게 한다. 아주 기가 막히게 딱 맞아뜨립니다. 이게 첨석입니다. 요건 이제 송평동 패총이라, 이게 이제 황제내경이고, 요게 이제 국립중앙박물관의 디스플레이, 요게 첨석이에요. 요건 이제 뼈로 만든 침입니다. 요건 이제 홍산문화에서 나오는 첨석이에요. 끝이 이렇게 빼죽하죠. 그러니까 종기 같은 거 이렇게 터뜨릴 때 이렇게 콕 찌르면 폭 터지겠죠. 예, 그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요것도 마찬가지예요. 요 끝에가 빼죽하죠. 이렇게.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데는 뭐냐, 웅기, 함경북도 웅기, 굴포리, 이거 유명하죠. 여기에 신석기 시대 패총에서 뭐야, 뼈로 만든 침이 나오고, 첨석이라고 하는 석침이 발굴됐다. 그 다음에 이제 내몽고 쪽에 다루년, 지금 저 요하 쪽입니다. 거기서도 뭐냐면 신석기 시대 유적에서 첨석이 나온다. 길이가 얼마야? 4.5. 종양을 자르는, 이게 이제 두 가지인데, 한쪽은 이렇게 동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자르는 거에 쓰고, 한쪽은 빼죽해요. 이게 폭 터트리는 침처럼. 이 양쪽을 다 쓸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다른 쪽과 두 개. 그리고 이제 홍산문화에서 나오는, 우아량 유적에서 나오는 옥기, 아까 보여드렸죠? 요걸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볼 때, 이 만주하고 한반도가 그 침의 원산지다, 기원지다, 이렇게 이제 설명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중국에서는 언제 나타나느냐? 이제 신석기 말기의 이 용산문화, 네, 이게 어디서 나왔냐면 산동성이에요. 일조현이라고. 여기서 두 개가 나왔어요. 그래서 두 개가 나왔는데 여기 길이가 8.3, 하나는 9.1. 근데 형태가 틀려요. 하나는 삼각형 이렇게 하고 하나는 원추형이 동그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용산문화인데 정주 지역, 그 지역에서 또 하나가 나왔어요. 또 서주 지역에서도 여기 이제 첨석이 발견돼요. 근데 광서성 지역, 저 남쪽이죠. 저 남쪽. 우리로 얘기하면은 이제 묘족이 내려간 지역이겠죠. 그쪽에서 만약 이 은나라, 주나라 시기에 청동침이 발굴이 됐어요. 그리고 이제 내몽고 지역, 지금의 이제 오르도스 지역이죠. 그 지역에서도 전한 시기에 청동침이 발견이 됐어요. 이거는 이제 전국 시대부터
전환 시기에 걸친 유물일 거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뜸에 대해서 설명해. 뜸. 태울 구자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밥을 할 때 보시면 잘 압니다. 중국에는 뜸 들인다는 개념이 별로 없어요. 물어봤어요, 제가. 없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밥을 다 한 다음에 뜸을 들입니다. 그래야 이제 밥이 맛있죠. 근데 이건 태우는 거거든요. 근데 태우는 게 아니에요. 뜸이에요. 근데 여기 뭐라고 되냐면, 여기 북방자는 장이 차고 창만병이 차는데 이것을 치료하기 위해서 쑥뜸이 필요하다. 쑥뜸. 그러므로 쑥뜸의 요법은 북방에서 전래되고 북쪽에서 온 거예요. 중국 북쪽에서. 근데 삼국지 위서 동의전 오한 쪽에. 오한은 지금 어디냐면 홍산문화에 있는 지역이나 거기에 시라무렐이라는, 그러니까 요 서요하의 상류가 시라무렐이고 그 지역에 있었던 게 이제 오한이에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오한 사람들은 병이 나면 쑥으로 뜸을 뜨는 것을 알고 있었다. 혹은 돌을 불에 달궈서 몸을 데피게 한다. 이렇게 배에다 놓는다든가 배가 아플 때. 아니면은 땅에다 이 쑥에다가 이렇게 불을 붙여요. 땅바닥에. 뭐 많이 있으니까. 그리고 그걸 끈 다음에 배를 깐대. 이렇게. 그래서 혹은 통증이 있는 환부에 칼로 혈맥을 끊어서 피를, 이거 아까 설명한 거죠. 근데 하남성 쪽에서 그 춘추시대에 호영동기 찜뜸 기구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최초로 이제 그 중국의 그 뜸 기구가 이제 실물로 등장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쭉 볼 때, 뜸이라는 게, 우리 쪽에서 이렇게, 요하 쪽에서 이렇게 내려갔구나 하는 거를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거를 진짜로 그럼 쑥뜸을 떴을까? 라고 하면은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이 쑥이라는 거는 우리 민족의 그 초기부터 등장합니다. 어디서? 환웅신화에. 쑥과 마늘이 나오죠. 그러니까 쑥이 우리랑 아주 친숙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게 제일 오래된 전뼈죠. 각골. 근데 여기 이렇게 지진 자국이 나와요. 이건 뭘로 했냐? 쑥이에요, 쑥. 쑥을 여기다 이렇게 우리 쑥뜸 하듯이 놓고서 이걸 지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형상을 보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 쑥뜸을 하다가 나 이 배가 아픈데 한번 해볼까? 올려놓을 수도 있겠죠. 뭐 충분히 가능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복골하고도 굉장히 밀접하지 않았겠느냐.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이렇게 그 기원이 될 수 있는 모든 그 조건들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중국이 그걸 잘 발전시켜서 기가 막히게 이제 했는데 우리는 그게 이제 거의 끊어지지 않습니까? 중국은요, 의술 행위도 우리는 이렇게 동네마다 명의 할아버지들이 있었어요. 근데 중국은 예를 들어서 치질을 잘 낫게 하는 그 약을 갖고 있는 분이다. 그러면 그거 하나에 대해서만 허가를 해줘요. 다른 거 의술 행위하면 안 됩니다. 그것만. 그러니까 그 사람은 이제, 그러니까 그게 맥이 안 끊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다 끊어졌죠. 예. 그러니까 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도리어 역수입되는 현상을 일으키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문자에 대해서 설명하는 문자. 도대체 이 문자, 지금은 한자를 다 쓰죠. 대만도 쓰고, 일본도 쓰고, 중국 쓰고, 우리도 쓰고, 동북아시아는 거의 한자 문화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문화가 언제 시작이 됐을까? 문자가. 근데 기록에는 뭐냐면, 태오보키시, 동이족의 최초의 인물이죠. 중국에 기록된. 이분의 신하였던 창일이 모래 발자국에 찍혀 있는 세 발자국을 보고 글자를 만들었다고 한다. 그래서 강강문단의 책에는 그를 만대, 글자의 조상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여기 보면은 포박자라는 책에는 뭐냐면, 아까 설명드렸죠? 황제가 천국에 가서 자부선인을 만나서 사막내문이라는 걸 받았다. 이렇게 되는데, 이때 당시에 이게 글자가 있으니까 사막내문, 그럴 문자잖아요? 이걸 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글자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건 정확해요. 근데 중국 학자인 설지강이라는 분이 뭐라고 되냐면 서여와
지금 뭐냐면 요하 문명이 있는 데죠. 거기에 있는 홍산 문화 시기에 이때죠. BC 4000에서 BC 3 이때 왕자, 임금왕자, 밭전자, 요 포자, 그 다음에 뽕나무, 상자 이런 안각 부호들이 있었다 이거예요. 문자가 있었다 이거예요. 이분 얘기.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이거는 뭐 다 공인된 겁니다. BC 3000년 전에 소하연 문화라는 문화에 도부문자 토기에 글자가 그려져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풀었어요. 이분이 설지강이라는 학자가 이게 무슨 뜻일까 해서 쭉 풀어봤는데 아주 재밌는 요거거든요. 요 도자기에 보면 이렇게 그려져 있죠. 요걸 이렇게 펼쳐봤어요. 요런 글자입니다. 이분이 여기서부터 푸른 거예요. 1, 2, 3, 4 이렇게 뭐라고 되냐면 당신은 배를 짤 줄 알고 요 글자죠. 요거잖아요. 당신은 귀신에게 제사 지낼 줄 알고 요거죠. 당신은 농사를 지을 때 요겁니다. 우리들 가운데 도공이 당신에게 제사를 드리고 요겁니다. 그 다음에 도공 2가 두 번째 도공이 당신에게 제사를 드리고 요겁니다. 요 파란개비 같은 거. 도공 3도 당신에게 제사를 드린다. 이렇게 이거 이렇게 푸른 거예요. 이게 글자다 이거예요. 이 내용을 푸른 거고 저희가 주장하는 게 아니고 중국의 그 학자가 이걸 풀어냈어요. 대단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풀 수 있었다는 건 이거는 문자라는 거죠. 문자. 근데 이 시기가 언제냐? 여기 보세요. 지금으로부터 5,000년 전이. 대단한 거 아닙니까? 네. 그 다음에 이제 이거보다 더 오래된 글자가 있냐? 있어요. 남해 낭아리에 있습니다. 저는 뭐 여러 번 갔는데 원래 제가 그 제자들하고 갔을 때는 그때는 카메라도 뭐 없고 막 아주 그랬습니다. 근데 탁본도 할 줄 모르고 근데 한답시고 했는데 엉망이 됐죠. 근데 그때 여기 말고 혹시나 해서 그 밑에 그 도로 밑에 마을에 갔어요. 아저씨들한테 물어보니까 가르쳐 주더라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한 네 군데인가 있었어요. 여기 글 보니까 꼭 지렁이 같이 생겼어요. 근데 지금같이 기가 막힌 카메라가 있으면 그걸 다 기록을 했을 텐데 그때 찍긴 찍었는데 제 후배가 찍었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사이가 별로라 그걸 못 왔어요. 그리고 이제 없어져. 그 다음에 이제 또 갔어요. 제가 하도 중요하니까 갔는데 요 낭아리 바위는 그대로 남아 있어요. 지금까지 이렇게 펜스를 쳐갖고. 근데 그 밑에 건 갔더니 없어진 거예요. 그 농사꾼 아저씨고 아저씨 여기 큰 거 이렇게 있었던 거 그거 어떻게? 그거 내가 왔다 갔다 하는데 농사 짓기 불편해서 내가 깨버렸어. 그러더라고요. 없어졌어요. 정말 너무나도 좀 억울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근데 이 태백일사라는 책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 우리나라의 문자가 옛부터 있으니 남해안 낭아리 정확하게 나오죠. 예. 암벽에 신시시대라고 했어요. 이분은. 신시시대에 글자가 있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 여기 자부선인이 황제에게 줬다는 사막례문 그리고 태자부루가 가서 우임금한테 오행을 갖다 가르쳐 줬다는 거 이런 것들이 다 문자가 있었으니까 금간옥첩을 줬다 그랬거든요. 그 금간옥첩이면 이렇게 첩이잖아요. 이렇게 접는 거. 그럼 그거 다 글자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대변식이라는 책이 뭐래요? 환웅이 사냥을 나갔다. 아까 그 글씨로 푸는 겁니다. 사냥을 나갔다 삼신에게 제사를 드려 이렇게 풀었어요. 어떻게 생긴? 이렇게 생긴 거예요. 지금도 있어요. 하도 탁본을 시커매졌는데, 저도 이제 친구랑 가서 그 탁본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친구 하나, 나 하나 이렇게 논아 가졌는데, 자, 이제 광주대 교수인데, 근데 요거 정인보 선생이 요걸 또 풀어놨어요. 뭐라고 풀었냐? 사냥개를 뒤에 딸리고, 무슨 얘기냐면, 요거 사냥개예요, 요거. 사냥개. 그리고 수레를 몰아. 요 수레입니다. 여기 바퀴죠. 여기 수레 바퀴. 수레를 몰아 짐승을 쏘고. 이 앞에 이제 짐승이겠죠. 여기 짐승. 그리고 뭐라 그랬냐면 새를 쏘면 새는 위에 있습니다. 요 위쪽에. 그리고 물고기도 있어요. 그리고 깃대를 꺼요. 깃대가 뭐냐면 이거예요. 이거 여기 깃발 펄럭이는 거죠. 네.
그런데 이 인물이, 이 사람이 이렇게 타고 있죠. 여기 깃털이 이렇게 두 개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그 고구려 조익관하고 똑같은 거죠. 예. 그거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그림 문자, 동아시아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회화 문자, 그림 문자다 이거예요. 이거 각골문을 뛰어넘는 거죠. 더군다나 제일 중요한 게 서울대 이상백 교수님이 1930년도에 경박호 부근에서 탁본을 했어요. 비석을. 그 탁본한 글자가 이겁니다. 이게 이제 문화일보에 난 건데, 이게 뭐냐면 문화일보 1994년 12월 28일자 신문. 이게 이제 탁본을, 이게 뭐. 그래서 뭐 어떤 분들은 가림토가 아니겠느냐. 뭐 이제 저는 뭐 문자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그리고 이제 경산시 명마산, 이건 부산일보 2003년 3월 13일에 여기 이제 또 했어요. 근데 중요한 게 이 법수교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평양 법수교. 여기에 이런 글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글자. 근데 제가 이제 모르고 넣었었는데 빠졌는데, 아까 창일이 한 걸 중국 사람들이 이렇게 비석을 세워놨어요. 여기 있네요. 여기다 제가 넣어놨네. 요게 창일이 해놓은 거거든요. 요거는 이제 그 창일이 만들었다는 그 지역에 여기 비석이 있어요. 요 글자. 이거 다 창일의 글씨거든요. 중국 백수연에 있는 거예요. 비슷하지 않아요? 아주 비슷해요. 그래서 이게 충분히 가능하겠구나.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요거는 뭐 문자 하는 분들이 더 연구를 해야 되겠죠. 뭐 저는 문자학을 하는 사람이 아니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그렇다 치고, 우리가 이제 그 공증이 되는 문자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BC 4000년에서 산동 지역의 대문구 문화, 이거 동이족이죠. 여기에 그림 문자가 나타나요. 이건 이미 설명해 드렸죠. 도끼 비슷한 게 나타나요. 이런 글자들이 그려져 있어요. 네. 회화 문자가. 근데 우리가 이런 회화 문자가 그 동이족이 세운 나라인 상나라에서 뭐로? 각골 문자로. 이거 각골문이죠. 이게 말입니다. 말이죠. 형상화한 거죠. 이게 금문으로 바뀌어요. 이게 이제 주로 이제 주나라 때 금문이 많은데 이렇게 바뀝니다. 소전이에요. 이것만은 진시황이에요. 진시황이 문자를 통일해요. 이게 한나라의 예서체. 예서체가 멋있죠.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제 여기서 여기 넘어가면 이건 좀 우리가 이해하기 힘들지 않습니까? 근데 고기 어짜 이거 뭐 금방 알잖아요. 예서가 되면 거의 그래서 이제 한자라는 말씀이에요. 한나라. 한자. 예서. 그래서 이제 각골문에서 금문, 그 다음에 이제 전서, 그 다음에 예서, 이렇게 뭐 그 외에는 많이 있습니다만은 이제 글자가 계속 이렇게 변화를 일으키는 걸 볼 수 있고, 그 가장 오래된 건 뭐냐? 대문구죠, 대문구. 더 올라가면 이제 뭐 낭아리가 되겠죠. 이런 것들이, 그래서 문자가 우리 쪽에서 이렇게 사막내문이 전해지고 금관옥첩이 전해지듯이 이렇게 간 거다. 근데 지금은 이제 한자 문화로 뒤덮여 있지 않습니까? 동북아시아가. 그 단초를 누가 제공했느냐? 중요한 얘기죠. 지금은 뭐 그리스가 그렇게 잘 사는 나라가 아니에요. 그런데도 그리스 그러면 서양 문명의 원천지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원천지면서도 그 지위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서 좀 자각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러한 그 문화들, 중국의 우리 민족, 그 중에서도 특히 이제 동이족이 뭐 우리 민족이냐 아니냐 뭐 이렇게 말이 많은데, 이렇게 모든 정황으로 봐서 그 부산현 그분이 대가가 이렇게 설명했듯이 정말 이 동이족은 우리 쪽에서 특히 상나라도 은상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 동이족이 이렇게 세운, 그러니까 하북성에서 이렇게 내려가서 세운 이러한 민족이라는 게 다 밝혀졌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